자, 뒤에 있는 화면이요. 민노총이 5일간 불법 점거했던 한마음회관입니다. 이 한마음회관이라는 것은 현대중공업 측이 그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준 복합 문화 교육 무슨 이런 시설인데요. 자, 스포츠 센터도 있고 각종 문화회관 같은 것도 있고 학교도 있고 무슨 수영장도 있고 이런 시설이고 또 회의장 이 홀도 있고 한데 여기에 점거회가 있었는데 점거했는데 외부에서 못 들어오도록 막는다고 의자를 다 뜯어버려서 폐허를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주총장을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저 건물 계단에는 윤활유 북을 전부 발라놓고 계단과 계단에 이 계단 난간에요. 방범 카메라는 다 부숴놓고 하루에 5,000명이 이용하는 스포츠 문화시설이 연말까지 사용이 어렵게 돼버렸고 저 문화회관은 그야말로 억만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즘 이 현대중공업 충돌 현장에 정부가 아예 없었다. 공권력은 거의 빠져 있고 그야말로 정부는 노조의 주총 저지가 무의로 돌아가고 분할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야 입장을 내는 듯 하며 이해 못할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걸 이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해당 부서인 산업부는 말 한마디 없었고 고용부도 무력했고 또 이걸 진압하고 대처해야 될 경찰도 그냥 멀찌감치 빠져서 그냥 지켜보면서 그들을 갖다가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지 이 주총의 물리적 저지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을 엄격하게 집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회사 측이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바꾸니까 노조는 주총에서 결국은 안건이 통과돼 버리니까 점거를 풀고 이제 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 장소를 보니까 거의 폐허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시설을 지금 어떻게 파괴에 대해서 조사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층은 식당가가 입점해 있다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식당가가 되겠습니까? 3층은 외국 협력사 직원이 다니는 외국 학교도 있다는데요. 자, 지금 이런 민노총의 무소불위는요. 정부의 53개 위원회에서 민노총이 국정에 입김을 넣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민노총이 이런 일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거의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민노총의 폭력에는 검경 정치권이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당도 성명을 안 냅니다. 그냥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들어서 민노총의 불법 행위는요. 국회에서 담장 무너뜨리고 경찰 충돌 후 기자 폭행 그게 3월 27일 4월 15일 부산시청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강제 철거 반발하며 부산시장실 점거 5월 20일 울산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실에서 경찰을 폭행 36명을 부상을 입혔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그리고 5월 28일 울산의 한마음회관을 갖다가 점거해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작년에도 5월에 국회에서 침입해서 폭행한 혐의로 14명이 입건되었으나 저는 석방되었고요. 작년 10월에는 경북 김천시청에 통합관제센터 직원의 무기 계약직 전환 요구하며 시장실을 점거했고요. 11월 달에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거기에 경찰 보는 앞에서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해서 전치 12주에 폭행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문재인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자,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폭주하고 심지어 국회와 대검도 점거했습니다. 경찰 때려도 석방이 기본이고 정부의 소극 대응이 폭력을 갈수록 키워오고 있고 비난이 쏟아지자 검경이 뒤늦게 폭력 행위를 한 간부 한 명을 구속했지만은 민노총은 석방 안 하면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고용부 청사는 민노총 놀이터로 2달에 한 번씩 점거 당하고 있다는데요.
2008년부터 2016년간 9번 점거당했는데 2년간에 11번 점거당했고 형사처벌은 3번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IT 업계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네이버, 카카오, 넥슨 같은 판교에 있는 IT 밸리를요, 민노총 깃발이 뒤덮었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 노조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비정규직 등 약자를 대변하기보다는 정규직 기득권만 보호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런데 이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사판에서 뭐 타워 크레인 등 이런 이 상비를 우리 거 써라, 또 거기에 인력도 우리를 써라, 이렇게 공사판마다 다니면서 힘겨루기를 하니까 인력사무소에 이제 일을 구해달라는 의뢰가 없어지면서 인력사무소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어서 전국 최대의 인력시장인 남구로 일대 인력사무소 30곳 중에서 5곳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안 그래도 일손이 별로 없는데 지난해부터 민노총과 한국노총 같은 거대 노조가 건설 현장을 점거해서 이제 이 인력사무소가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건설회사에서 여기에다 연락해서 인력을 보내주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노조들이 전부 그걸 차지해서 저거 노조원 쓰라고 하니 건설회사에서 인력사무소에 전화해서 보내라 할 이런 일감이 없어져 버린 거죠. 기가 찬 행태들입니다. 자, 이 민노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양심적인 세력이라면, 정치 세력이라면 이 민노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보수 정당은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장으로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강경 노조 때문에 한마디로 대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버리고 국내에서 고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노동 생산성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정치 임금을 투쟁의 대가로 받고 있고, 또 그들만의 카르텔을 쌓아서 한마디로 하청이나 사내 하청 그리고 협력회사 등도 다 압박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회사에는 민노총 정규직만큼 줄 수 없으니, 또 그들은 그들대로 또 분란이니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1차 협력사 20곳이 지금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보수 정치권에서 이 일에 대해서 내년 총선 공약이든 대선 공약이든 이 한국의 정치 노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매우 비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겁한 짓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집권하고 대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압을 하겠다, 해체하겠다 하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군대 투입해야 될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건데요.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수권법을 받아서 독일 사회에 만연했던 노조 문제나 사회주의자의 문제들을 정리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히틀러 앞에서 차례대로 입장을 밝히면서 총리 때, 그래서 히틀러에게 정권을 위임을 했지요. 이것은 민주주의 말살의 사례로 거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답도 없는 이 거대한 정치 세력이 되어버린, 정당보다 민노총 세력이 훨씬 큽니다. 숫자도 훨씬 많고 당원보다, 그리고 돈도 훨씬 많고 투쟁력도 훨씬 좋습니다. 이제는 감당을 못합니다. 오직 국가 공권력만이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자, 한국의 좌파 진영이나 한 정치 세력은
왼쪽에 있는 종북, 친북 좌파 세력들은 다 민노총을 지지하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이렇게 화했습니다. 과거에 독일이 1차 대전에 패배하고 바이마르 정권 때 보면 노조 세력도 사회당, 공산당과 연결되어서 폭력 조직화되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진압하는 거부 세력도 폭력 조직화되어서 길거리에서 몽둥이 총 들고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히틀러도 결국 돌격대, 그리고 그에 또 이 친위 조직 등 여러 개의 형태의 폭력 조직을 보유하면서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모솔리니 때는 더했지요. 무솔리니 때는요. 그때는 이탈리아의 노동자나 소작농들이 폭력으로 회사를 점거하고 뺏고 땅을 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속에서 무솔리니가 집권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이 1차 대전 후에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그렇게 이 폭력 노조 조직이 난무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요, 한국이 이 문제를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저는 보수 정권이 총선 대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약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 조직, 폭력 조직화한 노조, 한국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가는 노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집권하면 곧바로 6개월 내에 이 정치 노조 해산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키겠다. 헌법 개정해서. 그래서 헌법 조항에 저는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부결되면 정권 내놓겠다고 이야기하고 대선 공약으로, 총선 공약으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몇 년 안에 정리하지 못하면 한국은 노조 때문에 아르헨티나나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1차 대전 이후에 이탈리아, 또 지금 마두로나 차베스가 노조를 자신의 폭력 조직으로 동원한 베네수엘라 같은 행태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나라가 그런 꼴로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페론이요, 이 코퍼레이티즘이라고 한마디로 이런 노조를 이익 집단으로 국가 경영에 동원하기 시작하고 친노조 행위를 한 이후부터 아르헨티나는 맛이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언론들은 비상경영을 선포한 이재용, 투자 고용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글로벌 불확실성, 컨트롤 타워와의 위기 속 대악재 속에 미래 투자 강요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여해야 된다. 이런 이재용의 말, 4만 명의 일자리를 고용하겠다, 150조의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용이 내부의 이야기인데 이게 크게 보도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이재용이가 아무리 투자 고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 해도 아마 조만간에 삼성에도 노조의 열풍이 불어 닥칠 거라고 봅니다. 이 정권이 지금 에버랜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삼성의 노조 탄압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삼성도 노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부분이 삼성에 오는 인류에 기여했죠.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의 노조를 인정해 줘야 되지만 삼성 시각에서 봤을 때는 노조가 허용되는 즉시 그것이 이제 적절한 수준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감당 불가가 된다는 걸 뭐 현대차나 다른 대기업들을 보면서 느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6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월달 수출이 9.4%, 10%가량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리고 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20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감소지요. 자, 중동의 수출도 마이너스 27.8이 되었습니다.
무선 통신기기도 마이너스 32.2,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13.4, 그리고 석유화학 마이너스 16.2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급감하는 부분 속에 이것은 수출 환경이 점점 좋지 않아진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1위가 노조 문제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말을 못해요. 한국당의 대표조차도 노조 망국론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정권은 65세 5세 정년 연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동시장을 어떻게 개혁할 건가를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남기 부총리, 이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노조의 대부분이 중장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노총 상층부를 접하고 있는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나가요. 이 좋은 직장을 왜 나가겠냐. 그래서 더 오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65세 정년을 연장시켜주면 이들이 7, 80대에서도 쇠파이프 들고 노조운동하게 하는 꼴을 바라는 겁니까?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정년 연장은 세계적 추세라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조 문제를 정리하고 정년 연장을 해야 되지요. 이제 한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경상수지 흑자조차도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 지금 문 정부가 민노총을 우분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대가를 끝도 없이 치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당에 묻겠습니다. 이 정치 노조에 대한 해산 부분을 한마디로 한국당이 제대로 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겁이 났습니까? 이거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가 보수적 관점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경련이나 또 보수 신문들도요, 자꾸 민노총 이런 식으로 폐해만 보도할 게 아니라 말을 똑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넘어서는 정치적 활동가, 또 정치적으로 형성되어진 임금, 이런 부분들은 일체 용납지 않고, 또 노동자가 정치 이슈에 개입하거나 불법 폭력과 파업을 행사하면 그 노조를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적 조항으로 넣어서, 그래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즉각 사법 처리하고 해산시키는 부분을 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야만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왜 말을 하지 못하느냐. 6월 21일 이 앵그리 블루 집회에서는요, 이 정치 노조에 대한 해산 부분을 저희들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허용하면요, 앞으로 정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자, 박근혜 정부의 붕괴에 민노총이 혁혁하게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구서 지금 내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되어도 민노총이 그것이 보수 정권이고 자신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터집을 잡아서라도, 지금 문정권인들 그런 터집을 잡으면 붕괴될 게 없겠습니까? 만약에 민노총이 문정권하고 적대적이었다면 우리들 병원 문제든 북한 석탄 정제유 문제 등 걸고 넘어지면 정권 붕괴되지요. 김태호 문제 걸고 넘어져도 붕괴되고, 문 가족 문제를 걸고 넘어져도 붕괴됐을 거고, 손해원 문제를 걸어도 붕괴됐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부분에 민노총의 저런 과도한 정치투쟁 부분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붕괴된다는 겁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의 초창기에 철저한 부패 척결과 노동개혁 이런 걸 하라고 수도 없이 보고서도 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당신 정권 못 버틴다 해서요. 그런데 노동개혁에 제대로 손대지 못한 채 적당히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자신들의 약점이 두드러지자
집중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자,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민노총의 적대적인 정권 정파 세력은 집권을 해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정설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민노총을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자, 민노총이든 어떤 노조든 정치에 개입하는 노조,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 불법 행위를 하는 노조는 곧바로 해산 조치하고 저는 사법 조치하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법제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경제만 무너질 뿐 아니라 정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